진학쌤이 들려주는 슬기로운 고3 생활 강의를 맡은 서울고 교사 김선욱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온라인 개학 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그 불안함 또는 여러 가지 고민 등을 해결해 주고자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감을 자신감으로 고3을 위한 수시 팁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궁금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서 세 가지 주제로 저희가 내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2021 대입 변경 일정이고요. 두 번째는 시기별 학교생활 및 팁, 세 번째는 진학 상담을 위한 안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까요? 2021 대입 변경 일정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개학 상황이라서 수시학생부 작성 기준일, 정시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모두 다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은 사실 학생부를 어떻게 채울까, 그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이 마감일이 늦춰졌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나 조급함 이런 부분들은 좀 상쇄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은 11월 19일에서 2주 늦춰져서 12월 3일 진행이 되고요. 성적 통지일도 2주 후 12월 23일에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도 9월 7일에서 11일이었는데요. 지금은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로 늦춰졌습니다. 합격자 발표도 12월 27일로 늦춰지기 때문에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이 올해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합격자 발표는 2월 7일입니다. 자, 이번 주에 학력평가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어제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4월 24일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학력평가를 학교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5월 12일 경기도 교육청,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6월 18일, 9월 16일 대수능 모의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수능 12월 3일까지 여러분들이 학업에 집중해 줄 수 있도록 이 중요한 시험들의 일자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언제 개학을 하게 될까요? 지금 온라인 개학상인데 사실 단위 학교마다 이 학사 일정을 여러 번 짰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제 생각이라면 이렇게 됐으면 꼭 좋겠는데 5월에는 개학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5월 하순에서 6월 초에는 1학기 중간고사, 7월 중하순에서 8월 초에는 1학기 기말고사, 그리고 8월에는 여름방학 이렇게 해서 1학기 수시 기준일이 되는 생활기록부나 성적들을 다 마무리하고 나면 9월 하순에 2학기 중간고사, 이 9월 하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시 원서 접수를 마치고 나서가 되겠죠.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12월 3일 수능 이후에 2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고3 재학생 여러분들은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리고 여름방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개학하시고 나면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시기별 학교생활 팁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요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 그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4월 온라인 개학 중인데 제가 생각할 때 자신의 위치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2학년까지 4기학기 내신 성적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신데요. 자, 지금 사례로 보여드리는 학생을 보면 국영수사 평균은 2.83. 근데 수학이 4등급대로 조금 부족한 게 보이죠. 2학년 11월 모의고사 성적은 평균 100분이 81%입니다. 인문계열에서는 아마 수도권에 진학하기가 좀 어려운 성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학년까지 비교과 상황을 보면 동아리, 봉사, 교과세특, 독서가 모두 다 이제 우수한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학생에 대한 자신의 위치, 이 학생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해보면 이 학생은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더 우수하다. 그러면 수시를 좀 집중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강화와 보완해야 되는 내용을 설계해야 되는데 일단 내신부터 살펴보면 수학이 좀 부족한 학생입니다. 근데 이제 수학 교과의 약세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습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평균의 그 하락을 사실 수학이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세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학 교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내신에서 우리 학생들이 쉽게 이런 과목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버릴 거야 라고 하지만 버릴 수 있는 교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평가가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 수학 교과의 약세를 보완하기 위한 학습 계획이 필요하고요. 지금 온라인 개학 중에 고3은 EBS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내신 준비와 수능 준비가 동일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 대비가 곧 수능 대비임을 인지하고 온라인 학습의 장점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학습의 장점이 뭘까요? 첫 번째, 무한대로 동영상을 반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들이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질문을 사실 선생님한테 댓글로 또는 비공개 댓글, 저희 학생들 비공개 댓글 잘 쓰거든요. 또는 1:1 채팅으로 물어보시고 궁금증을 좀 자세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온라인 학습의 장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 학생이 아까 그 수도권에 진학하기에는 좀 어려운 성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내신하고 비교해보면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특히 국어와 영어 성적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국어와 영어 수능 준비와 성적 향상을 위한 학습 진도 계획 수립이 좀 필요합니다. 고3은 특히 EBS 수특 교재와 연계해서 학습 보강을 위한 수능까지의 전체 진도 계획 수립이 필요한데요. 밑에 표를 보시면 6월 모평, 여름방학, 9월 모평, 대수능으로 제가 시기를 나눠 놓습니다. 이 기준이 되는 것은 일단 저희가 그 수시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험의 기준이 6월과 9월 모평이기 때문이고요. 또 EBS 교재가 새로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대한 학습이 마무리되어야 되는 때라서 6월 모평 전까지 수능 특강과 기출문제 풀이를 완료해 주시고 여름방학 때는 각 영역별로 부족한 단원에 대한 보강이 필요합니다. 이 부족한 단원이 보강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점수가 상승하기 어려운, 향상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9월 모평에서는 수능이 이제 수능 완성 교재가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 풀이까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수능까지는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풀이가 있어야 되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수능까지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까지, 대수능까지의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런 다음에 월별 계획, 주별 계획, 일별 학습 계획. 공부는 왕도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계획 아래에서 매일매일 나의 시간을 좀 소중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교과 상황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학생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 비교과 내용이 좀 잘 갖추어져 있는, 준비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이제 3학년이 돼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없습니다. 3학년 때는 진짜 학업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비교과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동아리 활동 중에서 자율 동아리를 준비할 시간으로 지금 온라인 개학이 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율 동아리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친구랑 할 건지, 어떤 주제로 할 건지, 그다음에 시사적인 부분 또는 교과적인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를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그 계획을 수립을 잘 해놓으면 저희가 등교를 해서 그 다음에는 아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온라인 개학 기간을 자율 동아리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과 세특인데요. 교과 세특은 현장 수업이 진행되어야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준비 기관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3가지로 나눠놨는데요. 첫 번째는 각 교과 학습 내용 중에서 자신의 전공과 연계가 가능한 것. 왜냐하면 교과가 각각 있기는 하지만 연결되는 주제들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1, 2학년 때 배운 교과 내용과 연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와 연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다음 장에서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는 고3에서 그 학생의 역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2학년까지의 어떤 학교 생활 중에서 사고의 확장과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 2학년 때의 독서 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확장과 심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 독서 활동은 교과, 동아리 활동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고민을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예, 국제무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즉, 국제통상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인데 이 학생이 국제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 예,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제무역에서 내가 갖춰야 되는 요소가 무엇일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실용성과 창의성이었어요. 왜냐하면 국제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실제 생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실용성, 창의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윤리적 경영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도덕적인 정의로운 방법, 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국제무역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예,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색깔별로 좀 구분해서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실용성과 창의성 부분을 보면 이 학생은 2학년 때 독서 활동과 2학년 경제 세특을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서 어떤 단원을 배우고 나면 특별히 예를 들자면 이 학생 이제 베네수엘라 국가의 어떤 그 포퓰리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것과 연결할 수 있는 책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수출사회라고 하는 책을 읽고 결합한 예,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는 2학년 때 경제 세특을 3학년 독서 세특과 연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독서라고 하는 과목에서 특히 3학년은 EBS 교재를 많이 푸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제가 국어 교사인데 사실 국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영역의 또는 다양한 소재의 글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 배우는 과정 안에서 자신 관심 있는 주제를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마련한 경우였고요. 두 번째는 윤리적 경영인데 이 학생이 봉사활동으로 뭘 했냐면 제3세계 아이들에게 영어를 번역하는 영어로 번역해서 우리나라의 동화책이나 어떤 글들을 제공하는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 경영, 제3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을 가지고 2학년 독서 토론에서 그 불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독서를 했던 내용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3학년 생활과 윤리 세특에서 같이 연계되는 것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의 이해인데 2학년 때 경제랑 3학년 영어 독해 지문에서 그 공통점을 찾았고요. 그다음에 2학년 자율활동에서 했었던 활동이 이 학생이 모의 유엔 활동이었거든요. 근데 모의 유엔 활동을 하면서 좀 이렇게 힘 있는 국가 말고 좀 다른 이렇게 힘이 좀 약한 라고 하는 그런 국가의 대변인을 맡아서 대표를 맡아서 진행을 하면서 그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고민점들을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3학년 동아시아사 시간에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떤 무역에 있어서의 갈등도 있었고요. 중국과 미국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용을 좀 마련한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이들이 그 자기가 했던 활동을 인지하는 것이 학생 여러분들이 본인의 활동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3학년 때 교과 내용을 배우면서 이거는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었고 어떤 책에서 읽었던 부분과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일종의 로드맵 을 그려 나가는 것이죠. 이런 활동들을 한다면 사실 비교과가 굉장히 탄탄하게 갖추어지고 이 부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잘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선생님은 사실 계속 이렇게 진학을 담당하는 선생님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도 하고 학생들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다음 우리 강의를 맡고 계신 시립대 사정관님께서 그 자기를 평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를 등교했어요. 학교를 등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상담 기초자료를 작성한 다음에 그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계약 동안에 지금 앞에서 보여줬던 교과, 모의고사, 비교과 내용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좀 분석해 보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담임 선생님과 자신에 대한 공동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 종합전형, 교과전형, 논술, 적성, 정시 중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전형이 선생님과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희망하는 대학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인데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으로 진학 가능한 대학 확인은 사실 선생님들이 더 정확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까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결과를 가지고 모의고사 성적으로 진학 가능한 대학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성적이 진학 가능한 대학이 수시 지원의 기준점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교내 입시 결과, 대학별 입시 결과를 비교 확인하는 겁니다. 학교별로 입시 결과가 좀 다르고요. 대학별 입시 결과를 참고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목표, 교과 성적, 그리고 필요한 비교과 내용도 상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등교를 하면 선생님하고 반드시 그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공동 평가해보고 상담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6월 모평을 보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목표 교과를 이제 성취했나? 앞에서 왜 저희가 보여줬던 학생이 수학이 좀 4등급대로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중간고사에 올랐습니다. 예, 실제 학생의 그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2학년보다 상승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말고사까지 집중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과 저희가 이제 등교했고 중간고사를 받고 하니까 비교과로 예, 상설, 자율 동아리, 그다음에 이제 영어 봉사하던 친구니까 계속 영어 봉사, 독서, 교과 세트, 수행평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한테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뭐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거나 늘 이 모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6월 모평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점이고요. 특히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그렇기 때문에 좀 열심히 본인의 6월 모평 준비가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그 사례로 보여드린 학생 같은 경우에는 탐구 과목 선택에 있어서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수능 응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6월 모평 전에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고 변경했을 때 본인의 성적이 좀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했었고요. 실제로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지 않고 동아시아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조금 더 좋은 결과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모든 학생들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본인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잣대를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문과 학생이었으니까요. 자연계열도 생각을 해볼까요? 6월 모평 전에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 중에 자연계열 학생들은 수학 가형이 4, 5등급 이하인 학생들 중에서는 수학 나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도 수학 나형으로 도전할 수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학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수학 영역이 어느 정도는 학습되어 있는 상태인지 확인을 한 상태에서 변경을 좀 고려해 주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탐구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도 이 탐구 과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유는 논술과 적성고사 등 대학별 고사에 영향을 주죠. 특히 탐구 과목은 논술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예를 들자면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을 같이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과탐이 주로 물리, 화학, 생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인문계열 논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희가 역사나 이제 지리보다는 사실 뭐 사회문화나 아니면 법과 정치, 경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윤리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선택하는 학생이라면 이 탐구 과목에 있어서도 본인의 유불리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모평 응시 태도는 제가 말씀드렸죠. 수시 지원 대학 상담 시 기준은 6월과 9월 모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치 내가 수능을 보는 것처럼 임해주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옵니다. 기말고사 이후 여름방학인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비교과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결정을 했죠. 근데 여름방학 전에 꼭 전형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름방학 동안에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꼭 전형을 결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월 모평 결과가 나오는 때이거든요. 6월 모평 결과를 확인했더니 2기합 5, 3기합 8을 충족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서울권에 진학하기 어려운 그런 백분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원대학을 한 10개 정도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불리를 저희가 이제 계속 살펴봐야 되니까 보통 한 10개 정도를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 계획을 상담했습니다. 특히 맨 처음에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막 써오게 하면 어려워해서 그냥 아예 백지로 갖고 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저희가 뭐 동영상도 본다거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책자를 본다거나 이런 사전 어떤 교육을 한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끝나고 나면 저희가 자기소개서 그 작성하는 동영상도 제작해서 학생 여러분한테 제공을 할 거거든요. 그때 꼭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름방학 수능학습 계획을 상담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저희가 기말고사 이후 여름방학 때 저희가 꼭 확인해 봐야 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지원 전형과 수능 응시 과목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수시와 정시 비중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지원 전형을 꼭 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뭐냐? 어떤 전형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여름방학 때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담임선생님과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전형을 결정해야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무래도 좀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이 종합전형을 선택한 학생이라면 생활기록부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동아리, 봉사, 독서, 교과 세트, 수행평가까지 확인을 해주시고 나면 이 생기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 활동 사례 선택,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소개를 작성하면서도 무엇인가 좀 부족하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름방학 동안 보완과 마무리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들한테는 맨 마지막까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학을 하고 나면 바로 저희가 수능 응시 원서를 작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시 과목에 대한 결정 후 여름 방학 동안 학업에 집중해 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수능까지의 전체 그 학습 계획을 세우라고 했었죠. 그때 여름 방학 기억하시나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응시 과목을 결정하고 나면 여름 방학 동안에 학업에 집중해야 되는 요소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 우리 학생들은 정시도 많이 갑니다. 정시도 많이 준비하고요. 그래서 수능 위주 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영역별 보강학습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야 점수가 올라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모평 이후에 저희가 이제 수시 지원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한 10개 대학 정도를 저희가 이야기했었는데 수시 지원을 하면서 맨 마지막까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7개 학교 중에 홍익 때는 지원하지 않고 이제 위에 있는 학교들을 지원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상향도 지원하고 좀 소신도 지원하고 이런 패턴으로 수시 6회 지원의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서류 작업 마무리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류 제출 후에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수능 마무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까지 챙겨야 되는 요소가 많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학생은 6개 지원을 했고요. 경희대, 동국대,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수시 지원하고 나면 수능까지 학생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수시를 6회 지원하고 나면
본인이 하나는 합격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매번 이때 굉장히 강하게 좀 꾸중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6회 중 하나 합격하면 굉장히 좋은 경우죠. 막연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잘 봐주세요. 수시 합격과 수능 최저 미적용으로 수능이 불필요한 학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서로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서로 공존하는 교실임을 기억하고 수능까지는 정말 학업에 최선을 다해주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수능 이후에는 수능과 대학별고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잘 보고 왔죠. 예, 잘 보고 오면 대학별고사가 그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가채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수능을 잘 봐서 이 대학별고사를 보러 가면 안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작년에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예, 자기가 그 뒷면에 답안을 써왔는데 채점하고 나니까 점수가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안 나와서 대학별고사를 보러 갔는데 나중에 성적표가 나왔더니 점수가 너무 잘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했는데 다행히 아주 상향으로 썼던 학교에 수능 최저를 맞추면서 합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능 가채점 이후에 본인의 응시 여부, 대학별 고사 응시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수능을 보시고 나면 그 가채점도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학별 고사 대비도 필요합니다. 특히 면접의 경우는 서류 기반 면접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서류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꼭 있어야 되고요. 연습하고 응시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3월에도 선행학습 연구 결과를 다 대학별이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면접, 그 다음에 뭐 논술, 적성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놓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시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시 지원 가는 대학도 저희가 미리 한번 상담을 하고 전체 틀을 한번 짜 봐야 되겠죠. 자, 12월에서 1월 정시 상담인데요. 사실 정시 지원은 1월이지만 12월부터 미리 저희가 준비는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별 수능 반영 영역과 반영 비율, 대학별 환산점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세 번째 주제에서 이제 안내를 드릴 건데 저희 그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이 정시 지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영어 절대평가니까 등급 간 점수 차이를 확인해 주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제2외국어를 탐구 과목으로 제치하는 대학 또는 탐구 과목의 대학별 변환 점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고 가, 나, 다군의 군별 지원 계획도 수립해야 됩니다. 보통 세 개 군을 다 상향으로 지원하진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 학생 같은 경우는 나군에서는 상향 지원을 했고요. 가와 다군에서는 좀 안정적인 지원을 해서 맨 마지막에는 본인이 원하던 상향 지원했던 그 나군의 대학에 진학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다 너무 높게 쓰게 되면 결국에 다시 재수를 하게 되거나 굉장히 오랫동안 불안감에 시달리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계획을 안정적인 지원과 상향 지원을 좀 이렇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맨 마지막 진학 상담을 위한 안내를 제가 드려볼게요. 저희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 들어오시면 홈페이지가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노란색 박스 오른쪽 아래 보이시나요? 수시, 정시, 그 다음에 진학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실제로 이 상담하는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시면 수시부터 정시, 전문대까지 저희가 모두 다 서비스를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근데 노란색 박스 보이시죠? 왼쪽에 수시 전형 공통인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수시 합불 사례가 뜹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청 안에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년도 결과를 모두 다 수합한 것들을 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학생들한테 가장 적합한 자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부터 저희가 이 수시합격 사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학교에 요 정도 등급에서 이제 합격을 했구나. 요거는 왜냐면 합격만 보는 게 아니라 불합격도 보실 수 있어요. 내신 성적이 좋다고 무조건 붙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떨어졌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붙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본인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면서 좀 같이 분석해 보는 그런 과정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만 보시던 자료였는데 지금은 학생, 학부모님들께 모두 다 오픈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아직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좀 활용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학쌤이 들려주는 슬기로운 고3 생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으로 우리 고3 학생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요. 우리 학생들은 잘 이겨낼 거라는 믿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지금 잘 이겨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올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선생님, 그 다음에 부모님, 그리고 사실은 온 국민이 응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마지막에 활짝 웃는 그런 고3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